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증시가 되게 좋았어요. 한국 증시도 좋고 미국 증시도 좋고 아주 분위기 좋아서 저도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밝게 웃고 있죠. 아닌가? 자, 아무튼 코스피도 9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2400을 돌파했는데 그냥 돌파한 수준이 아니라 2400 중반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연휴 기점으로 계속 올라서 80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7월 초에 1차 시도가 있었고 9월 중순 돼서 2차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점이 훨씬 더 위에서 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등 이번에 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현상은 뭐였었냐면, 섹터별로 봤을 때 시총 1위가 애플이거든요. 애플의 상승이 지수를 이끌었다라는 점이에요. 어젯밤에 보면 애프터장까지 해서 애플이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애플이 4%가 오르다니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보통 시총 1위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좋아서 사도 호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는 모습이 있어요. 대형 자금이 들어올 때는 시총 1위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급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4%씩 오르는 일이 벌어졌죠. 살면서 별로 못 보는 일 중에 하나인데, 시총 1위주가 다른 주식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엄청난 상승을 보인다? 이런 일이 흔치 않더라.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보고 들어온 매수세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iOS 16 발표도 있었고 아이폰 14 사전 예약이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기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와 지수 추종하는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거에 대한 반등으로도 볼 수 있고, 코스피 지수를 이제 들어 올리면서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환율이 지금 10원 떨어졌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삼성전자 계속 팔다가 이번 추석 연휴 끝나면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삼성전자라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급하게 들어왔느냐? 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등세를 먹기 위한 단기 투자 성격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유는 CPI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밤 9시 반에 CPI 발표가 나오거든요. 전년 대비 CPI가 8.7%를 처음에 예상했었는데 다시 예상치가 나와서 8.1로 나왔죠. 여러 기관들 예측치가 또 최근에 나왔는데 보니까 7.9에서 8.1 정도 수준이에요.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7.9에서 8.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문제는 근원 CPI였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CPI 내리면 뭐하냐, 근원 CPI가 안 떨어지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원 CPI는 보다시피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었고 예상치도 6.1%로 안 내려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증시가 상승을 했었다? 다른 이유를 봐야 되죠. 주택 렌트비가 이 근원 CPI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주택 렌트비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주춤했어요. 빚을 내서 집을 살려면 대출 부담이 적거나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죠. 대출 부담은 크고 집값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요가 줄고 렌트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렌트비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 일시적인 렌트 수요 쏠림이 끝나면 다시 렌트비도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진로우 주택가격 전망을 봤는데요. 연간 주택가치 성장이 크게 둔화될 거로 예상된다라는 8월 예상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주택가치가 6월부터 7월 동안 0.1% 하락했는데 2012년 이후로 처음 벌어진 월간 하락세라는 거죠. 그동안 부동산 상승 10년 만에 월간으로 처음으로 꺾이는 현상이 발견됐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은 서서히 렌트비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원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보다시피 중고차 가격도 1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대비 과하게 올랐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미래의 근원 CPI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의 근원 CPI가 6.1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더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수치가 예상보다 더 낮으면 미래의 수치는 더 낮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기를 아주 먼 미래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수석 전략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조기에 중단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물가 상승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또 살을 붙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날 때마다 미국 정부도
대출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20년 동안 유동성을 많이 풀었어요, 미국이. 미국 정부도 대출이 크게 늘었거든요. 이자가 늘어나면은 정부의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요. 적당한 인플레를 유지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억제하는 게 미국 정부로서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바이든이 부양책을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금리 인상이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CPI가 오늘 밤 9시 반에 나오는데 이게 잘 나와야 다음 상상들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인플레를 유발했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라는 호재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공급과 수요에서 각자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금리 인상이 수요를 줄여서 인플레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었었고, 어제 영상에도 말했듯이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은 부작용이 좀 큽니다. 공급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공급 문제, 또 전쟁으로 인한 공급 문제,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공급도 원활해지지만 수요도 늘어납니다.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냥 경제 화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게 공급을 막아서 인플레를 촉발시키는 영향을 끼쳤어요.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러시아를 밀어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종전되는 거 아니야? 휴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어요. 러시아 문제가 해결된다라 그러면 인플레 문제가 한 단계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단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수요단의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반년 동안 공포와의 싸움에 집중하느라 반등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시 까먹을 수도 있었는데, 진짜 반등장에서는 공포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욕심과 싸워야 돼요. 반등장에서는요, 모두가 웃을 수가 없어요. 섹터별로 돌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대형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 대형주를 보유했을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당장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약이 오릅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거 살려고 했다 말았었는데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요. 그러면서 교체 매매에 대한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죠. 지금 빨리 뭐라도 급등주를 잡아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이런 포모 증후군이 올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의외로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공포와 이기는 싸움, 상승장에서는 욕심을 절제하는 싸움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장이 뭐 본격적인 반등장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본격적인 반등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기업이 이 반등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주식을 들고 나서 왜 내 거만 안 올라요 라고 하는 후회를 나중에 하지 말고, 미리 봤을 때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번 상승장에서 어떠한 거로 교체를 해둘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참 오른 다음에 교체를 하면요, 그거는 교체가 아니라 끝물 투자라고 합니다. 내가 끝물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은 쌀 때 잘 사놔야 된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CPI 발표 나는데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